지난 시간에 9번까지 봤고요. 오늘 145페이지부터. 자, 저기 10번부터 질문할 거. 10번, 27-10번. A집합은 그냥 뭐 정사각형이겠네, 그지? X의 크기가 1, Y의 크기가 1인 정사각형 영역이 A집합의 영역일 거고요. B라는 놈이 T라는 변수로 만들어지는데, 자, 영역으로 표시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고 Y도 0과 1 사이야. B라는 놈이 T 변수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X좌표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T-1부터 T까지 얘도 간격은 1이네. 얘도 간격은 1이네. 그리고 Y는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있는 변수 다루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A 교집합 BT의 넓이를 FT라고 부르겠대? 요놈의 넓이. 그때 FT의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FT가 갖는 그래프를 그려보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먼저,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좌표 평면에 X의 크기랑 Y의 크기가 1인 요만큼 영역을 내가 A 영역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그치? A집합은 X의 크기도 0부터 1까지고 Y의 크기도 0부터 1까지인 X, Y, 그러니까 점의 좌표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만큼 영역을 A집합의 원소로 갖고 있어요. 영역으로 갖고 있어요. 자, B집합을 여기다 이제 채울 건데, B는, Y는 얘랑 똑같은 거 쓸 거래. 높이는 같아. 근데 X의 크기가 움직이는 거지. X가 T에 따라서 막 움직일 거야. T는 어디서부터 움직일 거냐면, -1부터 3까지 움직일 거예요. 자,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볼게. T가 -1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1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2부터 -1까지네? T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맞아? 그지? 그런 경우면, B집합은 이렇게 생겼겠지? 요게 B집합 영역이겠지? 그지? 여기 -2부터 -1까지. T가 -1일 땐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자, T가 점점 커질 거야. T가 점점 커져서 -2분의 1까지 왔어. 그럼 요만큼밖에 못 오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 쭉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해 가요? 네. 지금 교집합 부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나보고 구하라는 게 그 교집합의 영역의 넓이였거든. T가 얼마가 될 때까지 교집합 안 생겨? T가 1 될 때까지? 아니요. T가 0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네. T가 0 될 때까지는 교집합이 안 생길 거야. T가 -1부터 0일 때까지 교집합이 안 생기지. 네. 그러면 나보고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실제로 그리려고 하는 요 FT의 그래프는 T가 -1일 때도 0을 찍어주면 되는 거지. 면적이 0이잖아. T가 여기가 T축이야. T가 -2분의 1일 때도 0이지. 네. 언제까지 0이라고? 0일 때까지. 계속 0을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0을 쭉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부터는 면적이 조금씩 생기겠지. 그 다음부터 면적이 조금씩 생길 텐데, T를 내가 이만큼 갖고 와봤어. 여기 A 영역이고, 내가 T를 요만큼 갖고 와봤어, 요만큼. T가 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이 면적을 쓰면 되는 거잖아, 이제. 네. 그지? T가 0일 때부터 언제까지 이런 면적이 생겨? 2까지. T가 0일 때부터 2까지 계속 면적이 생겨? 네. 맞아? 이때는 아무나 잘해. 그치? T가 0일 때부터 1 될 때까지는 면적이 점점 커지다가 1을 지나면서부터는 T가 1을 지나면서부터는 면적이 점점 작아지겠지? 네. 이해되지? 네. 그거 구분해서 면적 쓰면 돼. 자, 커지는 순간, 커지는 구간을 볼게요.
여기다 t를 잡은 거지? 네. 그럼 이 면적 쓰려면은 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쓰면 되는 거잖아. 네. 맞지? 이 변의 길이 얼마 이거? T. t네. 높이는 1. 1. 그럼 면적은 T. t. 이해가? 이해가? 0부터 1까지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 돼? 중간.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다시 면적을 쓰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면적을 구해봤단 말이야. 면적이 어떻게 나왔어? t. y equal t. 그지? FT는 t라고 나온 거지. 어떻게 그릴 거야? 마이크로 X. y equal x를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어디까지 그리라고? 1까지. 1까지. 1일 때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커질 거야. 얘가. 요거는 Y. ft equal t잖아. ft equal t잖아. 면적을 생각을 해봤는데 t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0일 때까지는 그래프가 쭉 0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따로 그릴 필요 없지? 자,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얘가 면적이 점점 커진다고 그랬지? 그지? 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그런데 이 면적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이거 내가 찾으려는 게. 이 면적이 어떻게 나왔어? t. 변수가 뭐야, 지금? t야. ft는 t를 그리래. 이해되겠어?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지? 그 다음, 이제 t가 2를 넘어갔어. t가 2를 넘어가서 요렇게 왔어. 그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겠지. 겹치는 면적은 요만큼이지. 네. 맞지? 요거 면적 쓸 거야, 이제부터. 높이는 얼마야? 1. 밑변의 길이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1.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럼? 1에서 t-1 빼라고? 2 마이너스 t.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2 마이너스 t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려지겠지? 3까지 가라고 그랬어, t가. 자, t가 2가 되는 순간부터는 겹치는 면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값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3일 때까지는 0을 그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되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ft.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0일 때까지 하고, 그리고 t가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는 0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t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는 t를 그릴 거고, t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2-t를 그릴 거고. 근데 저 이쪽에 거기 써야 돼요. 이제 이거? 그래프를 만들어. 그 그래프만 그리면 돼. 뭐 식을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자, 15번. 정의역은 0부터 2까지고요. 함수 fx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직선 그래프야. 직선인 건 확실하지? 그치? 절대값을 풀더라도 차수가 다 바뀌진 않을 거야. 직선인 건 확실한데 내가 어떤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이 어떤 실수 A에 대해서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야, 그지? 어떠한 실수 A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A에 관한 항등식 얘기를 하는 거고 A 값을 내가 아무리 바꿔 쓰더라도 A 값을 아무리 바꿔 쓰더라도 치역의 범위가 이러한 정도로 제한된대요. 치역의 범위가 3까지밖에 못 갖는다는 얘기네. 그지?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1부터 4까지야. 그지? 치역의 범위가 크기가 3 범위 내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 그지? 요것도 그림을 통해서 볼 텐데 지금 요 그래프, 요 fx라는 놈이 x 이퀄 1 기준으로 클 때랑 작을 때는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요 놈 fx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fx는 x가 1보다 클 때는 이거 그냥 벗을 거니까 1 플러스 k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겠네? K가 또, K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죠? K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지? 자, 볼게. 좀 후지다. 기울기의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Y절편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볼게요. 얘가 1대1 대응이다, 또는 뭐 증가함수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죠? 필요도 없고, 뭐 증가함수일 필요도 없고, 1대1 함수일 필요도 없고, 그냥 치역의 범위만,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돼. 치역의 범위만. 정의역은 0부터 2까지 쓸 거라고 그랬어요. 0부터 2 사이 범위 내에서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얘를 그릴 거고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얘를 그릴 거야. 맞지? 자, 1보다 작은 쪽 먼저 볼게요. 1보다 작은 쪽 그래프를 보면 y절편을 1로 가질 거고 그래프를 그려내기 시작할 거야. y절편을 1로 가질 건데 기울기가 막 변하지. k-1로. 그지? k 값이 내가 찾아야 되는 놈이긴 한데 y절편을 k-1로 가지고선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면 여긴 1 집어넣으면 k 나와. 그지? 둘 다 1일 때 만날 거야.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k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작은 경우면 k가 1보다 작은 경우면 음수지 기울기가. 그러면 직선이 요렇게 와서 여기서 멈출 거고요. 1보다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k가 1보다 작은 경우면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지면 안 되겠네.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지? 이때 치역의 범위가 이 k에서부터 뭐 얘 2에서의 끝값 내지는 1에서의 끝값이 치역의 범위가 되겠지. 사실은 기울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이쪽 기울기가 더 가파를지 이쪽 기울기가 더 가파를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모르죠. k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기울기가 좌우로 대칭으로 갔겠지. 부호만 다르고. 그치? 근데 k 값이 범위를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이렇게 V자로 그려지긴 할 거야. 두 놈 부호가 달라지긴 할 테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경우면 요 정도면요. 어쨌든 이 기울기가 3이 될 수 있니 없니 이거? k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왜 3을 생각했냐면 지금 x의 범위가 2야. 근데 전체 크기를 3으로 제한을 해야 돼. 3이 아니고 2분의 3을 봐야 되겠네. x의 범위가 2인데 y의 범위가 3으로 제한을 받을 거야. 그럼 기울기가 아무리 커져봐야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율. x의 변화량이 2고 y의 변화량이 y의 크기 전체가 3만큼 가지는 경우에 기울기가 2분의 3 내지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 아니야. 맞지? 그거는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할 때 얘기야. 0부터 2까지가 계속 플러스 또는 0부터 2까지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V자로 그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치역의 범위가 3이 될 리가 없어요. 다시 치역의 범위를 3으로 가지려면 x의 크기가 2야. y의 크기는
3 범위에서 제한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꽉 채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x의 범위를 2, y의 범위를 3으로 꽉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지금 k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쓸 건데, 그때 얘 범위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플러스 2분의 3을 만들 수 있겠어? 그건 안 되겠지. 이러한 경우 k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림이 V자로 그려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범위 내에 존재하게 돼. 맞아? 그거 되겠어? k가 마이너스 1 바깥쪽이고 k가 1 바깥쪽일 때 얘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경계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벗어나지 않게만 만들면 될 거잖아. 이해되겠지? 자, k를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만들어 볼게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맞지? 둘 다 음수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x한테 내가 1 집어넣을 때는 둘 다 똑같이 k 나오는 거잖아. 그지? K가 어떻게 마이너스보다 작아지? K가 0보다 크다고. 아, 그러네. 그럼 이제 큰 쪽만 보면 되겠네. 이쪽은 볼 필요도 없네. 자, 요거 k가 그럼 0과 1 사이의 범위일 때 얘기겠지? 그치? 자, k를 1보다 크게 만들 거야, 이제. k를 1보다 크게 만들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둘 다 양수지. 둘 다 양수인데 내가 1 기준으로 잘라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는 k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뭐 1쯤 찍어주고, 이 왼쪽 그래프는 y절편이 1이지. 그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절편이 1이야. 그럼 여기랑 이 k 요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 놈은 기울기가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이면 기울기가 2보다 큰 놈이지. 그지? 기울기가 2보다 큰 놈에서 얘보다 좀 더 가파른 직선을 그릴 거야, 이렇게. 그때 이 끝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니? 끝점이요? 1 플러스 여기가 1부터였어. 얘가 1부터였어. 3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y는 1부터 4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네. 이해가? 네. 치역의 범위가, 이게 치역이잖아, 지금. 근데 y가 그려지는 게 1부터잖아. 치역은 y 범위 아니야? 그렇죠. 치역은 y 범위니까 y 범위로 볼 거야. 근데 여기 지금 1부터 시작할 거야. 거기서 출발해서 구간이 3만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끝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됐지? 이거 K 조정을 하면 얘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보다 더 커지면 돼, 안 돼, K가?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그럼 2 집어넣어서 4가 나와야 된대, 여기. 2 집어넣어서. 여기. 2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된대. K는 얼마 나와? 2분의 3 나와요? 2 집어넣으면 2, 1 만들어지고 2K가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네. 이럴 때 K는 2분의 3이야. 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가 K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K가 2분의 3을 넘어가면은 안 되죠. 이 치역의 범위는 훨씬 커지겠지. 네. 맞지? 이해되겠지? 2분의 3보다 작으면 돼. K는 0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안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안 되는데? 이 범위가 이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얘도 쓸 수 있어요. 그지? 3보단 작으니까 이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네. 근데 지금 얘가 이 크기를 딱 3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안 되는 이유가 K가 0보다 작으면 아니, K는 0부터 1까지를 볼 건데, 0분의 4인데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K가 1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K지. 근데 그건 안 되는 게 치역 범위를 이미 1부터 4까지라고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여기. 그건 1부터 여기, 이건 여기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K였어. 그럼 이 끝점 어디가 돼야 돼? 1부터 4. K 플러스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K 플러스 3? 2 집어넣어서 K 플러스 3? 2 집어넣어서. 여기다 2 집어넣어서 K 플러스 3. 또는 여기 2 집어넣어서 K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2 집어넣어서 K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돼? K 플러스 1.
안 돼, 안 돼. 크기를 3으로 만들 수가 없어. 얘는. 이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게 2분의 3이라고 그랬지? 그지? 얘는 x가 1만큼 클 때 기울기가 2분의 3? 2분의 3? 3 아니에요, 저거? 그러면 3이네. 3 돼야 되지? 그지? 얘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 얘를 만들 수가, 얘 K범위를 이렇게 제한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3이 나와? K범위를 지금 0부터 1 사이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요 기울기 값이 어떻게 3이 나오겠어? 그지? 여기서는 이 높이,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3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3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치역의 크기를 3으로 고정할 수 있게 3으로 고정하라고 그랬거든? 3 이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치역의 크기가 2가 돼도 되고, 크기가 1이 돼도 되고, 이게 아니고, 치역의 크기를 딱 3으로 고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지? 요런 상황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K는 1보다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K가 지금 2분의 3까지? K가 1일 때는 되니? K가 1이면. K가 1이면, 기울기가 없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1이면, 기울기가 2일 거고, 그러면 어쨌든 범위는 2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K가 2분의 3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Y 값이 K 값인 거를 아, K 범위가 아니구나. K 값은 2분의 3. 범위 구하라는 줄 알았다. 아, 17번. 이거 함수할 때 잠깐 얘기했던 놈인데, 1차 함수 하면서 얘기했던 놈인데, 그래프는 물론 거꾸로예요. 우리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내용하고는 좀 거꾸로,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게 되는데, 얘는 그릴 수 있지. 그지? 0과 2 사이에서 제한되고 있는, 정역이 0과 2 사이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 기준으로 좌우를 다르게 그릴 거야. 그지? 1일 때 함수가 얼마야? 0. 0일 때는? 0일 때는 2일 때는? 2. 이거 직선이라고 그랬지? 그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 된다. 맞지? 절대값 그래프,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생긴 fx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fx가 있는데, 합성을 하래요. 2번 합성한 그래프도 그려보고, 3번 합성한 그래프도 그려보래. 너희들이 그려봤던 그래프가 어떤 놈이었냐면, 예전에, 이 그래프를 그려봤었어. 4까지였나, 그때? 하여간. 주기성 아니었어요? 그지? 이렇게 되면 계속 쪼개져요. 이거 합성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쪼개져요. 기억나? 합성을 하면은 얘가 여기서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 생기는 거지 이렇게. 높이는 같고. 아니요. 이 범위는 같아. 이 범위는 같은데 얘가 절반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한 번 더 합성하면은 얘가 이제 4개로 드러나겠지. 이해돼? 이거 그릴 때 굉장히 귀찮았었어요. 그죠? 범위 4개로 나눠갖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랬었어. 기억나지? 다침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야. 그리고 좌우 대칭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2개로 쪼개져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이거 2개 그리면 되는 거지. 절반 줄여서 x의 크기만 절반 줄여서 이거는 4분의 1로 줄여서 4개를 그리겠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2번 그래프를 그려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y equal x와의 교점이었어요. y equal x랑 그리면 이거 교점 몇 개 나와? 4개. 이거 또 한 번 합성한 놈은? 6개. 8개 나오겠지. 그지? 그게 2번 답이야. 연립 방정식은 교점의 교 찾는 거라고 했다, 이제. 방정식의 해니까. 너희들한테 항상 연립 방정식으로 줄 거야. 근데 그 연립 방정식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프에 교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자, 28장에서 질문이요. 기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볼 거 있나? 7번부터 실력편. 8번. 기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 기호를 잘 읽어낼 수 있겠니라고 하는 거거든. 새로운 기호를 줬어. 할 수 있겠어? 그지? 절대값이랑 달라. 절대값이랑 다르고 어쨌든 범위를 나눠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따로 그리라는 거야. 그렇지? 그 정의를 해석해 문제에서 준 거거든.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잘 그리면 돼. 28번 안 해도 되겠어? 그리는 건가요? 아씨, 이거 그리려면 다 해야 되잖아, 인마. 그러면 ABC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일단 범위가 0일 때 나눠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나눠지겠지. 네. 그럴 때마다 식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0과 1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2랑 3 사이에서 식을 따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잘 해봐.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6번 안 된다고? (6번) 자, 조건 두 개를 줬는데 f-x가 -fx래. 그리고 어디 갔어? x1과 x2가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럴 때 fx1과 fx2의 대소관계가 요렇대요. 필요성분 조건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럴 때 구하라는 게 이런 모습인데 f의 x의 제곱 플러스 f의 2x-3 그게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 이게 무슨 얘기니? 그 얘기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야. x의 범위를 바꿨더니 y 값도 보호를 바꿔야 돼. 그렇게 해서 원점 대칭이야. 오케이? 이거 기함수야.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거는 본 적이 있어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그 함수 값도 서로 달라. 1대1 함수나 1대1 대응할 때 얘기했던 거지? 그치? 근데 이놈은 아예 대소 관계를 얘기를 해줬거든? x가 서로 다른데 x2 쪽이 더 크대. x2 쪽이 더 크대. 그런데 함수 값도 만약에 그 구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보다 크게 되겠죠. x1에서의 함수 값이랑 x2에서의 함수 값을 비교했는데도 부동호가 이걸 만족을 시킨다면 그려봐. 이렇게 x축 위에 아무데나 점 x1이나 x2를 잡을 거야. 근데 x1에서의 함수 값보다 x2의 함수 값이 더 커야 돼. 증가함수. 그래,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요? 어떠한 x1이랑 x2를 잡더라도 x2 쪽의 함수 값이 더 커야 돼. 그럼 얘는 계속 커지고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감소함수. 쟤는 감소함수야. 이해 가요? 거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래. 요 표현은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거래. 너희한테 기함수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문제는 기본 문제인 거야.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런 함수 반원식을 이용해서 요런 형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뭘 이용했냐면 원점 대칭이고요. 그죠? 그리고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원점 대칭이고 감소함수여야 돼. 그게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직선인지 곡선인지도 모르겠어. 직선인지 곡선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원점에 관한 대칭인 건 알겠어요? 그럼 얘는 원점은 무조건 지나겠네?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원점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꼭 지나요. 꼭 지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원점에 대칭이 돼? 아니,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아니고 fx가. 한 직선이. 내가 fx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fx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원점 대칭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얘는 여기랑 똑같은 게 또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은 여기에 또 똑같은 게 또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뭐 여기 있는 놈은 여기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그려 이렇게 네. fx를 범위를 나누면 그렇게 그릴 수 있겠지. 저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어디니 6번이었지? 실수 전체의 접합에 성립된 함수 fx가 모든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거 용을 지난다고 생각 어떻게 해요? 빨리. 한 직선. 잘 봐. 실수 전체 정의돼야 된다. 네. 그러면 0일 때는 누굴 줄 거야? x = 0일 때는 개인적으로 0,0. 양쪽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을 이렇게 가졌어. 이게 원점 대칭이 아니고 두 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다 원점 대칭으로 주어졌어.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줘? 그럴 순 없다. 이거 함수가 안 되잖아. 그래프를 누굴 줄 거냐고. 여길 비워야 될 거 아니야, 한쪽은. 그렇네. 여기도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그렇네. 어찌됐든 원점은 가지게 되겠지. 무조건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네. 얘를 0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을 따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나겠네. 무조건 원점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기함수는 무조건 지나겠네. 만약에 이 놈을 안 지나고 이 오른쪽에다 내가 함수값을 여기를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원점 대칭으로 여기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원점은 무조건 지날 건데 왜 하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니네? 왜 하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뭐, 물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 자, 근데,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속인 그래프를 생각할 거야. 연속인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야. 물론 이렇게 불연속인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것도 기함수 되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연속인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예요. 다항식 위주로 다룰 거니까.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이런 그래프를 위주로 다룰 거니까.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러면서 감소함수가 돼야 돼. 이러면서 감소함수가 돼야 돼. 감소함수를 한번 그려봐. 이거는 감소함수가 아니지, 지금. 증가하는 구간 있잖아, 여기. 여기도 증가하는 구간이 있잖아.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실수 전 구간에서 감소함수라며. 그렇죠. 그지? 네. 그렇게 되도록 그려봐. 그럼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 여기는? 거기. 여기는 어떻게 그려? 여기는? 내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실수 전구간에서 감소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x1을 여기를 잡고요. 0일도. x2를 여기를 잡아봐. 그러면 x1의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커. 쉬어요. 그지? 쉬어진대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그래프가 안 되지?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뭐 1차 함수처럼 3차 함수처럼 지나면서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작아지는 뭐 그럼 그래프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실수 전 구간에서 얘가 이 조건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직선 내지는 곡선으로. 직선 내지는 곡선으로 원점 대칭이면서
연결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너네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 하잖아. 그지? 됐지? 그럼 됐지? 3차함수가 이런 형태야. 4차함수는 짝수차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조건 보면은 바로 이 그래프를 생각할 텐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갖고 저쪽으로 갔다 왔어.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됐어? 네. 됐지? 기함수이면서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곡선일 수도 있어. 됐지? 그런데 이렇게 생긴 놈을 나보고 만들어 달래. 제곱할 거고요. 한쪽은 x를 제곱해 놨고요. x를 제곱하면 x를 제곱해? x를 제곱해? 얘는 뭐냐? 2x-3을 대입하라는 게 뭘 하라는 얘기냐? 직선의 극점 구하는 거. 자,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는 내가 얘가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고요. 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진짜 x 대신에 x 제곱을 넣을 수도 없어. 2x-3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치? fx가 어떤 형태인지 형태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그리라면 할 수 있니? 아니요? 못해요. 못하나요? 그래프는 알고 있어. 그래프는 대략.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하라는 건데? 확대 축소. x만큼 2분의 1만큼. x쪽으로 2분의 1만큼 축소하는 거야. 2분의 1만큼으로. 네. 그지? 이것도 그릴 수 있어? 네. 평행이동. 이건 평행이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얘는 변환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변환 얘기하는 거다. 네. 지금 요 안에 있는 x는 새로 그려진 함수의 x좌표인 거고, x인 거고, 이거 덩어리 전체가 원래 함수의 fx의 x였던 거야. 그래서 x가 2x 프라임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x 프라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넘어가고 2로 나눠줄 거니까 x 프라임이 어떻게 만든 거냐면 x 플러스 3을 2분의 1 해준 거지. 그렇지? 얘는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할 거예요. 네.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니? 평행이동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따져야 되는데,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확대 축소를 하면, 평행이동 했을 때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지?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 네. 그리고 확대 축소를 하면 x만 바꾸잖아. 네. 그지?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거꾸로 확대 축소를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해야 이놈이 나올 거야. 네. 됐지? 확대 축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얘는 의미하는 게 x축으로 확대 2배 확대해주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 해주는 거야. 얘는 이제 읽었어. 요 그래프는 읽었어. 그놈이랑 얘랑 같이 읽어야 되는데 f의 x제곱은 뭐냐? 궁금한 텐데.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래거든? 그거 옛날에 하지 않았나? 비슷한 건 했었어요. x한테 1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나 이건 결과 같지? 네. 한 2차. 다시 x한테 2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나 결과가 같지? 네. 그거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 될 거야. 우함수처럼 그려질 거야. 내가 x한테 마이너스를 막 집어넣어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요. 실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1 집어넣은 함수값, 2 집어넣은 함수값, 3 집어넣은 함수값을 그대로 쓰게 돼. 그지? 네. x한테 1 집어넣은 거, 뭐 2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실제로 4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겠지. 네. 그지?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거고요. 요거부터 그렇게. 얘의 모습은 얘가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제곱이니까. 맞아?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 참수라는 건 여기까지 됐니? 요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거야. 정확히 어떤지는 몰라. 왜? fx가 어떤지 모르니까. 실제로 fx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됐니? 이게 만약에 2차였으면 얘는 몇 차야?
4차. X-가 X제곱 집어넣으라며. 얘가 2차였으면 얘는 4차가 되는 거야. 얘가 1차였으면 얘는 2차. 이해하겠어? 됐지? 그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낼 거야. 됐지? 그 다음 이쪽 그래프. 그 다음 이쪽 그래프. 얘는 어떻게 하래요? 2배 확대를 해주고 이 그래프를 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하는 거야. 그리고 평행이동,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해달래. 얘랑 똑같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배 확대할 거니까 이게 더 넓어지는 거지? 그지? 더 넓어진 놈을 마이너스 3만큼 확대하라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거 2개를 더 해달래. 이거 2개를 더 해달래. 그랬을 때 0보다 커진 해를 찾으라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0보다 커진 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 음수야 쭉. 여기 다 음수야. 얘네들 다 음수야, 이거. 그지? 더 해봐야 음수밖에 안 나와, 그지? 0보다 커지려면 적어도 이쪽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놈을 찾아봐야 되는데 범위가 어딨어? 이거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나올 거니까 해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없을래나 진짜? 얘는 4차로 예를 들어서 x가 함수 fx가 2차일 때 이 왼쪽 요 부분은 4차로 감소할 거고 얘는 2차로 증가하는 거지. 없겠는데? 진짜? 진짜 해가 없겠는데? 얘가 fx가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 감소하는 속도는 2차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차수를 바꿨어, 안 바꿨어? 차수는 안 바꿨어. 얘는 2차로 감소를 할 거고 얘는 1차로 증가할 거야. 지금 이놈이 가지는 절대값의 크기보다 얘가 가지는 크기가 커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차로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2차로 증가하면 얘는 4차로 감소할 거고. 맞지? 차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해가 없다고? 이상한데? 0과 1 사이의 함수가, 이거 함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3만큼 감소가 되고 함수 다른 조건이 없어 찾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게. 요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럼. fx 제곱하고, 제 반대로 넘겨서 마이너스 f의 2x 마이너스 3으로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의 f2x 마이너스 3은 저기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가 성립하면은 이름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가 성립하면은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런 부등으로 만족하겠지? 그지? 대수적은 이렇게 풀으라는 건데, 그러네. 존재하겠네. 왜 저건 안 되나요?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디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프를 내가 훨씬 빨리 감소하도록 그림을 그려서 그래. 얘가 만약에, 이게 이 근방에서, 그럼 감소하는 속도 느리고, 얘는 2배 속도로 증가하는 거잖아. 차수가 4차 정도가 되면은 찾기가 힘들겠는데, 차수가 좀 이렇게 낮은 차수의 그래프라면, 이게 감소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얘는 2배로 빠르게 증가하고, 원래 함수보다. 그런 경우라면은, 근방에서 만들어진 놈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래프를, 대략 그림을 그리니까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지. 함수 fx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니까. 얘 정리하면 되겠죠? 반대로 넘겨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 그러면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 해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가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더라도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건 해보세요. 니네가 함수를 배웠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함수는 배웠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못 그려. 그러면 함수를 안 배운 거랑 같은 거야. 미적분을 배웠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미적분 안 배운 거야. 그래프를 못 그려내면 안 돼. 문과 친구들이든 이과 친구들이든 미적분은 배울 거 아니야, 그지?
지금 1학년 단계에서 함수를 배우는데 대략,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 그래프의 개형을 못 찾아낸다. 그러면 그거를 미적분 가서 갑자기 안 되던 게, 마술처럼 뿅 하고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니네가 그래프를 자꾸 그려버릇 하지 않으면 미적분 가서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다음, 한 문제만 더 보고 잠깐 쉴게. 다음 몇 번? 없어? 질문? 10번.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인데, 근데 2차 함수라는 얘기는 안 해서 문제에서. 그냥 식만 2차로 보이고 있고요. m이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요것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 곡선이래. 아, 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 2차 함수겠구나. 이 곡선이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 3, 알파, 베타를 지날 거래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 표현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m에 대한 항등식 표현이지? 그지? 얘 문장만 읽고, 일단, 요 놈만 읽고,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야. 정도 읽을 거야. m이거나 항등식이니까 m에 대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지? 요 식을요, m에 대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거예요. m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을 거고, m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끼리 묶을 거야. 자, m 있는 애들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 m 갖고 있는 애들. x의 제곱. 여기서 m 갖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2x. 여기서 m 갖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b. 이렇게 m으로 묶을 거야. 그치? 그리고 m이 없는 애들 쭉 묶을 건데, m이 없는 애들 다 마이너스네. 반대로 넘겨. 반대로 다 넘겨. 저기 y 하나 있었고요. y 하나 있었고요. 여기 m 없는 애. 요거 넘어가겠지? 플러스 ax. 요것도 넘어가겠지? 마이너스 b. 이게 m과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만족이 돼야 돼. m이 1일 때도 등호여야 되고, 2일 때도 등호여야 되고, 3일 때도 등호여야 된대. 0일 때도 등호여야 돼. 그러려면 왜 안 돼? 곡선이니까. 자, m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떤 값을 가지던 이게 등호가 만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 안에 있는 게 0이었어요. 그래. 항등식 표현이 그거잖아. 얘 0이고 얘 0이야. 야,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a는 얼마야? b는? 그거랑 뭐가 다른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지. m에 관한 항등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개수가 얼마? 얘도 0, 얘도 0 돼야 돼. 이게 0 돼야 되고, 이것도 0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다 왔어, 이제.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게 만들기 위한, 해가 이거 두 개 나온다는 얘기지. 이 두 놈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놈이 근으로 나올 거야. 그럼 알파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콤마 0이라는 놈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등으로 만족이 돼야 되지. 맞지? 여기다 3,0 집어넣을 거야. 그럼 B 나오겠네? 여기다 3,0 집어넣을 거야. 그럼 A도 나오겠네? 그럼 식이 다 만들어졌지? 그리고 알파, 베타를 나중에 구하는 거지. 됐지? 가볼게요. 일단은 3,0을 먼저 집어넣어. 그럼 B는 얼마 나와야 돼? 여기 3 집어넣은 거야. 9, 6, 여기 3이 있어, 3. B는 3이네? 그지? B가 3이래. 그리고 3 집어넣고 0 집어넣었어. Y는 없는 거다. Y는 없는 거고. B는 3이고. B는 1. 여기 3이고. A는 1이네. 됐지? 맞지? 이제 A랑 B를 결정했으니까
또 다른 해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집어넣어 볼까요? y는 n배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1이었어요. 마이너스 a. 왜 처음 식에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얼마? b 3.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X하는 알파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파 베타를 여기다 구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되지? 그지? 얘가 지금 0되고 얘가 0돼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0되기 위한 x값 두 개 나오겠지? 실제로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x 이퀄 3이라는 건 아까 가르쳐준 근이고, 그지? 요 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알파겠잖아. 여기 알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어쨌든 얘가 0 됐고요. 0 됐고요. 그럼 베타는? 하는 4. 베타는 얼마 나와? 어떻게 알았어? 3인지? 오른쪽 쪽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0 돼야 되잖아요. 이거 0 돼야 돼. 아,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나온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y는 4. 그래서 베타는 4. 됐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121페이지 질문. 빨리 질문들을 해라. 16번. 16번. 이거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탕이 날라가고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가 가지는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5. 자, 16번 볼게요. 자, fx는 이차함수야. fx는 이차함수인데 얘 좀 상수가 없는 거 보니까 원점 지날 거잖아.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 원점 지날 거고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존재할 텐데, 그지? 또 다른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이 범위를 가져야 되고 1에서 함수값이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가 2, 여기가 4 그리고 1일 때는 4랑 6을 요 범위를 지나가야 되고요, 지금.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지금 내가. 그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사이랑 요 사이를 동시에 지나가야 된대. 헐. 마이너스 1콤마 다 지나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데? 네? 굉장히 힘들게 그려지겠는데?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 지나는구나. 이 두 놈을 동시에 지난다고요? 이 사이를 지난다고? 근데 그림 좀 펑퍼짐하게 그리시죠. 그래서 어서 그림을 다시 펑퍼짐하게 그리시죠. 펑퍼짐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얘가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근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원점을 지나야 된다고요? 원점 지나게. 원점 지나고 또 다른 근을 또 하나 갖는 거지, 이렇게. 더 가파르게 더 그리는 거야. 여기를 지나고, 원점 지나고, 뭐 이렇게 올라가게. 제가 굳이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림을. 헐. 뭐예요? 그러게. A 값이 굉장히 커지겠네? 그럼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을 동시에 지나게 하려면은 가운데
대칭축 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럴 수 없어요. b가 0이면은 그냥, b가 0이면 되네. 그냥 이 점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냥 그 접점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2에서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으려는데 제일 낮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이 점이랑 요 점을 그릴 때가 제일 낮게 그리겠지. 그래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느릴 거 아니야.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가. 맞죠? 이 점을 지나는 경우,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날 수도 있고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랑 얘를 지날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겠지. 증가 속도니까. 증가되는 모양을 보면 봐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거고 또 하나는 얘랑 얘를 지나는 그래프를 생각할 거야. 첫 번째가 얘랑 얘를 지날 때야. 두 번째가 이놈과 이놈을 지날 때야. 어느 쪽이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르냐? 느낌 상 위에 거요. 위에 거 아니야? 그렇지. 가파르고 위에 거예요. 밑에 거를 지나는 게 더 가파르다고? 위에 게 더 가파르고. 이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날 거야. 여기를 거쳐서 얘랑 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하고 얘랑 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하고 얘를 지날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겠지?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도 이놈과 이놈을 지날 때가 더 높을 거 아니야. 다시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뭐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를 여러 개 나눌 건데요. 두 점이 지금 F-1에서 여기를 지나고요. 1에서 4를 지나는 마이너스 1,2하고 그 다음에 1,4를 지나는 그래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차함수가 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1,6을 지나는 그래프도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4를 지나면서 1,4를 지나는 그래프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마이너스 1,4를 지나면서 어디야? 1,6을 지나는 그래프도 생각을 할 거야. 물론 다 집어넣어보고 다 찾으면 돼. 일일이 다 이차함수를 각각 다 찾아내서 2를 집어넣어보는 거지. 2를 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다 일일이 찾으셔도 되는데 미리 언제가 제일 높은지 언제가 제일 낮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자는 거야. 오케이? 그냥 대수로 계산해버리면 되거든? 다 집어넣고 함수를 다 4개 따로따로 만들어서 2 집어넣으면 2의 함수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제일 높은 게 제일 최대값일 거고 낮은 게 제일 최소값일 거란 말이야. 그 범위를 움직이겠지. 그치?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자는 거야. 요 두 점 지날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도 낮은 거고 1일 때 함수값도 제일 낮은 거야 이거 지금. 맞지? 마이너스 1일 때 2부터 시작할 수 있고 1일 때도 4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을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하자는 거고 이거보다 더 낮게 그려질 수 있을까 그래프가? 그럴 순 없겠지? 그치?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만 생각해봐도 기울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래프의 움직이는 뭐 이렇게 증가 속도는 똑같을 텐데 근데 위로 이만큼 평이동을 시켜서 위로 올린 거니까 얘랑 얘를 지날 때가 제일 낮은 그래프가 되겠지. 그거까지는 되죠? 근데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말고 그러니까 그것만 찾자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거 찾을 거고요. 요거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경우를 찾고 싶은데 가장 높은 경우를 찾고 싶은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지나는 그래프도 있어. 얘랑 얘랑 동시에 지나는 그래프도 있고 또 함수값을 얘를 쓰는 경우지. 1일 때. 요 놈과 요 놈을 지날 때도 있어. 누가 더 높을까? 얘랑 얘를 지날 때가 더 높지 않겠어? 이해되니? 얘랑 얘를 지날 때는 대칭축이 y축이야. 이놈과 이놈을 지날 때는 대칭축이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왜? 원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를 지날 때가 훨씬 더 높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2일 때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이 그래프를 2까지 진행을 시켜보면 언제가 더 높겠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얘랑 얘를 지날 때는 y축이 대칭축이야. 맞지? 그리고 얘하고 얘를 지날 때는 대칭축이 y축보다 조금 왼쪽에 있을 거야. 그죠? y축이랑 멀수록 증가속도가 훨씬 빠를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제곱으로 증가를 할 거니까 2차의 속도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값을 가지겠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4 지나고요. 1일 때 6 지나는 요 경우를 최대값으로 체크를 해서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지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할 거란 얘기지. 4개 함수를 다 안 찾고. 제일 낮을 때랑 제일 높을 때만 찾을 거라는 거야. 이해하겠지? 요거 집어넣으면 요 경우로 볼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집어넣었을 때의 모습이 어디 있어? 저기 있다.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으면 2는 a-b고요. 그 다음에 1과 4를 집어넣으면 4는 a 플러스 b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a가 3 나왔지? 그리고 b는 얼마 나와? a가 3이면 b는 1. 됐지? 맞잖아? 네, 맞아요. 그죠? 요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따라서 함수 fx는 집어넣는 게 2가 범위 중에 제일 낮은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f2는 2 집어넣을 거니까 a가 얼마야? 3이잖아. a가 3이고 b는 1이잖아. 2 집어넣으면 12, 13. 12, 2 집어넣으면 14. 아, 이죠. 그치? 요게 제일 낮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4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4는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1,6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6은 a 플러스 b일 거고 a 값은 5고요. 그러니까 b는 1. 그래서 이럴 때 함수 fx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이럴 때의 2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갖는 2에서 함수값은 22. 14 이상 22. 그렇지. 그 범위를 갖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래? 자, 17번 봅니다. 포물선의 좌표 평면을 두 개 영역으로 나눌 거야.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포물선이 좌표를 위에랑 아래 두 개 영역으로 나눌 텐데 두 점이 마이너스 1,1과 1,3이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해야 되는데 A, B가 존재하는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포물선의 꼭지점이 존재하는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요. 첫 번째, 일단 A, B가 갖는 영역. 두 번째는 꼭지점이 가지는 영역. 자, 두 개 찾아보려는데 이거부터 볼게. 야, 이거 최고차가 양수야, 그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런데 이 두 개의 점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대. 그러면 마이너스 1,1하고 1,3하고 쟤를 먼저 표시를 할까? 마이너스 1,1하고 1,3하고 계산 2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포물선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얘는 위쪽, 얘는 아래쪽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이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네. 그치? 이놈의 위쪽, 이놈의 아래쪽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얘를 먼저 생각할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위에, 그지? 마이너스 1일 때가 함수값이 1인데 1일 때는 3이고 지나는 건 안 돼요?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를 해야 된대.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를 해야 된대. 선은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잖아. 영역이 아니잖아. 선은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고 그러니까 영역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두 점이. 첫 번째 경우로 먼저 볼 텐데
이 함수에다가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 1이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마이너스 1에 점을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1,1 집어넣은 걸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럼 1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럴 때 얘가 되는 거지. 네. 그지? 이 점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3을 집어넣을 때는요. 1,3을 집어넣을 때는 1, 3 집어넣은 거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지? 1번 그래프의 형태를 만족을 한다면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야. 맞죠?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a, b를 찾으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이러려면 일단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었는데 대칭축 누가 결정해? 마이너스 2분의 a가 대칭축이야. 요런 경우가 되려면 첫 번째 경우가 되려면 이건 또 어디다 쓰니?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2보다 큰 경우에만 지금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됐죠? 확인을 해보면은 요 부등식 두 개 풀 건데 헐 B니까 A가 X 역할을 하고 있고 B가 Y 역할을 하고 있거든? 이거 그대로 X랑 Y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영역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바로 그림을 그릴게요. 첫 번째. 이런 경우는 X가 2보다 큰 경우지. 요 부분만 그릴 건데 자 여기 이게 X고 이게 Y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다 넘길 거야. 그러면 Y는 X보다 그래서 Y 콜 X를 그리는데 요 아래쪽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얘 두 개가 반대로 넘어갈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이면 저 아래쪽 어딘가 있을 텐데 기울기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위에? 그러면은 요 사이가 되겠지? 그지? 이 첫 번째 그림은 요 사이 영역을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이 식은 그대로이겠지? 그지? 이 식은 그대로인데 부등호가 반대인 거지? 부등호가 반대면은 이 직선의 위쪽이면서 이 직선의 아래쪽? 그럼 이쪽 영역이겠네. 요건 A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겠지? 그러니까 자, 자세히 그릴게요, 그럼. x 이퀄 2를 중심으로 B축이에요. 이게 B축이고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릴 거고 y 이퀄 x 요거 하나 그릴 거고 또 한 놈은 마이너스 8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놈? 요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1번에서 그리는 영역은 이쪽 사이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찾는 영역은 이쪽 범위가 되겠지. 반대쪽 영역이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이만큼 B고, 이쪽 오른쪽, 여기 왼쪽, 이렇게 되는데? 그림이 좀 후지네? 곱해도 돼요. 서로 다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은 얘하고 그러니까 얘까지 반대로 넘겨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y라는 함수가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놈한테 마이너스 1,1 집어넣고 1,3 집어넣는 게 서로 부호가 다를 테니까 곱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얘하고 1,3 집어넣은 거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얘는 곱하면 음수가 되겠는 거지. 이놈 범위를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다르게 나와? 어? 이거 왜 9가 됐니? 얘는 왜 9가 됐니? x가 1인데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여기가 3이지? 여기가 3이고 1 플러스 a 플러스 b인 거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 보면 그냥 곱한 걸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 얘 넘기면은 y 이퀄 x 그릴 거고 얘 그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가 2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얘 찾는 게 이쪽이랑 0이 다른가? 여기다가 여기가 2 여기가 2죠? 1,0 집어넣는 게 낫지. 1, 0 집어넣으면, 이건 어차피 이거 없는 거고.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럼 얘는 쓰면 안 되는 거네? 얘는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 나오겠네. 그럼 뭐, 일일이 나눌 필요 없지, 그지?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요거 한 놈으로 그냥 끝내면 되겠어. 17번 문제였고요. 꼭지점 안 하죠. 이제 두 번째가 꼭지점이지? 끝내지 않았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뭐 완전절수로 바꾸면은 꼭지점의 좌표 나오겠지? 네. x제곱 플러스 ax 두고요. 얼마가 필요해? a제곱. 절반 제곱. 2분의 4분의 a제곱. 여기선 그만큼 빼줘야 되지? 그래서 실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b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이게 지금 꼭지점의 좌표야. 얘가 x 값이고 이게 y 값이야. x랑 y가 a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매개변수 반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y는 b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이야. 내가 x한테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제곱을 시켜요.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b를 더해야 되는 거지? b가 뭐야? b가 뭐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y는 마이너스 x를 제곱하고 플러스 b를 해주면 되는 거지. 네. b가 뭔지 어떻게 알아? b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걸 만족해야 되지? 얘도. 네. 얘도 서로 다른 영역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대로 또 y 넘겨서 아까 한 것처럼 y 넘겨서 얘를 넘겨오자 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요놈 이퀄 0이라고 두고 마이너스 1,1 집어넣은 거랑 1,3 집어넣은 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1 집어넣으시면 2 마이너스 b하고 그 다음에 1,3 집어넣으시면 1,3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b하고 얘가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야 돼. 그럼 이제 b의 범위가 결정되겠지. b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4까지잖아. b는 2부터 4까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y절편은 2부터 4까지만 그리래. 그래서 이차 함수가 2부터 4까지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고 그 최고차가 음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요 사이가 되겠지. 그죠? 이때 여기 만나는 점은 여기가 2일 거고 얘는 여기가 루트 2일 거고. 되죠? 꼭지점의 뭐? 자체? 뭐야? 자, 17번 문제였고요. 첫 번째 거가 좀 힘들었고 첫 번째 거 해낼 수 있으면 두 번째 거는 꼭지점의 좌표만 잡으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더. 아, 이 새끼들. 진도 안 나가, 알았어. 다음 시간부터 좀 들어갈 거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오늘 금요일? 니네 월요일 날 올 때, 월요일 올 때, 판별식 29장 풀어와. 29장. 29장. 29장 연습 문제 풀어갖고 와. 네, 저희 이제 몇 분 남았어요?